압력이 국정원으로 왔어요. 수사국장 이하 이 사람들이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아니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수사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송두율이라는 이자는 벌써 70년대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북한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노무현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연설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하자면 송두율이라는 사람이 경계선에서 있는 남북 경계선에서 고민했던 지지인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옹간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검찰이, 국정원이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후속 기소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집행유예 풀려나와가지고 지금 독일로 가버렸어요. 이런 사건. 그 다음에 간첩을 어떻게 대우를 했느냐. 2005년에 8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은 원래 사면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범죄를 확정 지은 사람이 감옥에 살더라도 사면을 해가지고 풀어주게 만들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면권,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을 하면 대법원의 이 확정 판결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면권을 남용을 했느냐. 민모라는 이 간첩이 있었어요. 처음에 국가보안법으로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이것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줬습니다. 대통령이. 당신 아마 김대중 정권 시절 같은데. 이자가 나와서 이번에 또 본격적으로 간첩 행위를 했어요. 또 감옥에 갔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간첩한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종신형입니다. 최소한 징역 2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이 간첩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어떻게 했느냐? 4년 중에 2년을 딱 살았을 때 이 민모라는 간첩을 특별사면에다가 복권까지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이자가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는 북한을 칭송하는 글을 인터넷에 잔뜩 썼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첩을 적극적으로 변호해가지고 적군과 대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바로 하는 말 맞다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실패한 역사다. 특히 대한민국의 원수인 우리의 통일을 제지한 모택동을 존경한다. 등등.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섰어요. 대통령. 이런 등등을 합치면은 노무현이는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기 전에 우선 국가 반역 혐의로 반드시 구속 기소돼야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왜 이렇게 국민훈련본부가 1년 전에 고소를 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책임이죠. 그것은 검찰과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반역의 대상이 되고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고 간첩을 비호하고 국군을 위기에 빠뜨리고 적장을 존경한다고 하고 적군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검찰과 여당과 대통령이 화가 나지 않는다.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거의 대부분이 화가 나야 이루어집니다. 불의를 보고 불의 중에서도 가장 공동체 나쁜 불의가 반역행위죠. 반역행위.
그것은 부패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권력형 반역은 더 나쁜 것이죠. 이걸 흔히 대역죄라고 해요. 대역죄.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나라를 기업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이건 간첩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여적죄가 바로 대역죄입니다. 여적죄라는 헌법의 한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적국과 손을 잡고 조국을 적대시하면서 법률용어로 항적한 자, 조국에 대항해가지고 조국을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대항해서 뒤엎으려고 한 자한테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적죄에 해당이 되면 사형밖에 없어요. 무기징역도 없는 유일한 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보통 살인을 하더라도 뭐 징역 몇 년 뭐 이상에 처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여적죄를 범하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적죄 할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범죄 중 인간이 국민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서 사람 30명 죽이는 연쇄살인보다도, 그리고 불효자를 납치해서 살해한 자보다도 국가를 팔아먹으려고 한 자가 가장 나쁘다 하니까 사형만 딱 규정했어요. 여적죄. 이 노무현의 한 행동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은 이 자가 바로 여적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하면은 노무현은 사형밖에 없어요. 노무현을 사형 안 시키려면은 아마 여러 변호사들이 동원돼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가 하는 겁니다. 발역자를 엄단하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발역을 당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1000년 동안 계속된 나라가 있어요. 1000년 동안. 그것도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 체제로.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유일한 나라죠. 베니스입니다. 베니스가 1000년 동안 공화국 체제를 그려놓게 됐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돈도 잘 벌고 예술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켜서 우리 세계사에서 아주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역할을 한 게 베니스입니다. 베니스는 그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반역이 없었고 쿠데타가 없었고 왕이 암살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권력이 스무스하게 원칙대로 승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공화국의 수장을 도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출을 합니다. 선출되면 죽을 때까지 사실상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좀 더 오래 하고 싶고 차라리 왕이 되는 게 어떨까? 공화국 체제를 바꿔가지고 왕정 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귀족보다는 그 밑에 있는 이 일반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왕정으로 한번 가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모의하기 시작하다가 딱 붙들렸어요. 그때는 귀족들이 베니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귀족들이 현직 국가원수입니다. 국가원수를 불러가지고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사형하는 것 중에서 참수형을 했습니다. 참수형. 목을 쳤습니다. 국가원수에 목을 쳤습니다. 목을 쳐가지고 손끝에 꽂아가지고, 베니스 여행 많이 해보시면 잘 알지만 거기 유명한 건물이 하얀 건물이 하나 있죠. 팔라쪼 두칼레라는 이 건물인데 그 건물 창에다가 걸었습니다. 베니스의 정의가 구현되었다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 뒤로는 베니스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이 체제가 유지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뒤엎으려고 한 사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김정일 정권한테 갖다 바치려고 한 자는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갑산동 정론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서울에서 노무현 구속 촉구 국민궐기대회를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장충체육관에서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는데 영화를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